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검찰이 표창장 원본을 찾겠다고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이잡듯이 뒤진 것과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의 표창장을 수사하는 특수부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법원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제기되고 있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라는 뉴스를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이어질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첫 번째 소식으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표창장 원본을 찾으려 10시간 넘게 압수수색 중이라는, 결국 11시간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그 아내 되시는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 조모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실시가 됐고요. 중간에는 중국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장관인 조국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정도라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겠다고 장관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집을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했다. 이잡듯이 뒤졌다는 뜻이다. 철저한 수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찾는 것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처음부터 조국을 반대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전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진단과 초기에 적당히 반대하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황이 꼬였다는 진단이 공존한다. 어느 쪽일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또 무리한 대규모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후퇴할 수 없는 과제다. 라고 검찰에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외에도 조국 법무장관 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압수수색을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증명서가 나왔네, 누구 다른 사람의 또 인턴 증명서가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껏 보도를 했거든요, 어제. 관련해서 최경영 KBS 기자가 본인의 SNS에서 기자 간부들도 검찰이 압수수색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KBS, MBC, SBS,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의 고등학생이 인턴을 받아가고 그 고등학생이 기자 간부들의 자녀, 지인, 친구들인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찰이 압수수색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례들이. 최 기자는 입시 사정관 바람이 불던 그때 내 기억에 서초동에서 가장 인기 좋았던 인턴이 바로 법원 인턴이었다. 판사, 검사들의 집도 다 한번 압수수색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입학사정관제 있고 이랬을 때 그 주요 전문직에 있는 부모를 둔 이 자녀들이 뭐 법원 판사 검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기자들이며 할 것 없이 주요 이제 뭐 이런 매체에 있는 기자들이며 다들 뭐 인턴 고등학생 인턴들 받아가며 거기서 이제 다들 인턴 증명서 이거 써주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워낙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한번 다 같이 압수수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표창장을 수사하는 특수부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시 전문 컨설턴트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그러니까 뭐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때문에 자택 그리고 또 대학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입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2009년 이 생기부 기재 요령에는 수상 경력만 의무 제출이고 외부 활동에 대한 증명 제출 의무는 없다. 2009년 당시에는 한마디로 인턴 증명서 이런 건 필요도 없는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도 없는 문서를 굳이 위조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전혀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 대표는 2012년부터 학교장 승인이 있는 활동 이외에는 아예 기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009년 인턴 활동이라면 활동한 것을 구두로 말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담임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걸 생기부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조국 장관의 아들은 2013년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2009년인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해당 인턴 증명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센터에서 고등학생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위 발급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김호창 대표는 어떤 입시 전문가가 인턴 활동과 AP 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로 인턴 활동을 했을 리 없다고 기사에 실렸던데 제발 그 입시 전문가 누군지 좀 나타나달라. 그 기간에 유학반 학생들도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했고 체험활동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 생기부에는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을 적는다. 그러니까 시작, 끝 한 번씩만 다녀와도 그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9 기재 요령에 그렇게 적으라고 돼 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도 국회에 있는 기간이 4년 내내 사는 게 아닌 것과 같다라고 이제 정말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대학을 뒤지고 기관 뒤지고 가정집 뒤지는 검찰 입시 전문가인 이분이 보기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 뒤지는 주요 목적이 표창장과 이 인턴 증명서가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이걸 위조하는데 조국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교수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탈탈 턴 거잖아요. 먼지를 턴듯이. 그러면서 뭐 지금 조국 장관이 인턴 증명서를 개입을 했네 만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 입시 전문가가 볼 때 그때 당시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그잖아요. 입시 인턴 증명서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고대 입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무려 정말 뭐랄까요 그 하기 힘든 직인까지 다 이걸 날조를 해서 다 이제 꾸며서 위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지 좀 납득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위조할 필요도 없는 문서를 위조했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김영찬 대표는 제가 입시에 대한 가짜뉴스를 무려 17가지나 반박했다. 그것으로 입시 문제는 다 종결됐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입시 쪽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 다른 쪽으로 물고 늘어지더라. 그러다가 그것도 마땅치 않은지 다시 입시 관련 의혹이 또 술술 나오기 시작한다.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한심스럽게 이를 데 없다. 애들에게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왕 뭘 할 것 같으면 좀 정말 그럴싸한 것들 있잖아요. 그 김성태 의원 자녀처럼 정말 무슨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하는 뭐 이런 것이나, 그죠? 종이로 써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종이로 써서 제출을 한다거나, 그죠?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한 달 뒤에 입사 원서를 제출 받아줬다거나, 뭐 이런 류의 쇼킹함 정도는 있어야 그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고작 어디 무슨 표창장을,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참, 물론 정말 제대로 심각한 혐의가 있다면 장관이라도 당연히 이거 성역 없이 압수수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나도 좀 한심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표창장 원본 찾겠다고 11시간 동안 동양대 총장 그렇게 대단한지 난 처음 알았어 진짜. 아유 정말. 뿐만 아니라 이런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내준 법원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이 과연 이게 객관적이게 판단을 한 것인가, 중립적인 판단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발칙한 뉴스에서 굉장히 그때 좀 분노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10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기각했습니다. 주거 안정이요?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때 당시에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사유를 들었던 겁니다. 당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에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었어요.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그리고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정말 극히 일부만 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법농단이에요. 다른 그것도 아니고 정말 헌정을 유린하고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범법자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본권을, 사생활, 주거 안정과 사생활의 이 안정, 비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래서 기각을 시켰던 그런 법원이 지금 표창장 뒤지자고, 표창장 원본 뒤지고, 인턴 증명서 뒤져야 된다고 장관 집을 압수수색, 꼭 장관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 표창장, 인턴 증명서 이것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그냥 조국 장관을 끝까지 몰아치워 보겠다, 밀고 나가 보겠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정말 똘똘 뭉쳐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러면 이럴수록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이 더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밖에 정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그 간절함만 커질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검찰과 법원까지 같이 이렇게 칼춤을 추는 동안 조국 장관의 자녀 의혹 말고 다른 논란이 됐던 다른 분들 자녀들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있던데요. 보이시죠?
무고 주장하더니 자녀 의혹 나경원 고발장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녀의 그 대학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다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보통은 이 피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역으로 고발인인 이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라서 지금 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런 내용 기사입니다. 어제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가 아니군요. 22일 일요일이네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나 원내대표로부터 본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고발장 공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 고발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금 부회장이 지난 16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이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서 이를 대입에 이용을 했고 또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 사실로 판시했는데 이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형사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잠깐 일하며 그 이후에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이용해서 예일대 진학했다. 이런 의혹이 인바했습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 있죠. 고발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은폐와 증거 은닉을 우려해서 고발장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근데 당장이라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굳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됐는지가 왜 궁금할까요? 무슨 의도로 고발장 내용이 필요하신지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때문이죠? 아무튼 나 원내대표실과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측은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또 추후에 정보공개 요청을 취소할지 어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실지 어쩔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 사건 관련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경찰이 장용준 뺑소니 관련해서 무혐의로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들이 장난 아니던데요. 음주운전과 또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이었던 경찰이 장 씨와 바꿔치기를 해준 당사자 A 씨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보니까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이 장용준 씨와 제3자인 A씨가 진짜 친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 친하더라. 이게 그냥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잘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정말 가까운 지인이고, 그리고 돈이 오간 정황도 없더라. 그래서 아무 대가도 없이 단지 그냥 친한 사이라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줬더라. 이 말을 믿어주기로 했대요. 와, 진짜 그게 말인가요? 세상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젊고 창창한 나이에 단순히 좀 절친한 사이, 뭐 얼마나 피를 나눈 형제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절친한 사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전과자를 자처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까? 이건 뭐 거의 트루러브 아닌가? 진실한 사랑이냐, 아주 트루러브. 그죠? 거의 이건 진짜 부모가 아니면 못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형제끼리도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전과자가 빨간 줄이 끄이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 망치는 일에 대가 하나도 안 받고 해주겠다고, 거의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경찰이 믿어주고, 그게 맞다고, 그런 거 같다고, 아무 대가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준 것 같다고, 친한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야, 정말 경찰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많을 줄은 미처 몰랐네. 아주. 앞으로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대가 없는 선이었다고 많이들 써먹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유용하게 써먹겠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장 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는 출동 후에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돌아오긴 했죠. 나중에 돼서 돌아오긴 했는데, 우리가 그 영상 다 봤잖아요. 사고 나고 그냥 이렇게 쌩 가버리던 모습, 그래서 그 피해자분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자마자 바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온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사고 직후에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얄짤없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다들 이런가요? 일단 나갔다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렇게 다시 슬슬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 그잖아요? 심지어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 오토바이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이랬다는데, 뒤늦게라도 등장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건가?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경찰이 또 장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위조 변조나 편집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장용준 씨, 장재원 아들 장용준 씨 당시에 직접 블랙박스를 떼서,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떼서 가져갔다가 나중에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왜 가져갔을까요? 그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지만 우리 이해심, 아주 하회와 같은 이해심을 가진 경찰이 봤더니 블랙박스를 가져가긴 했는데 편집한 흔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아니더라. 봤더니 떼서 가져가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아니야 라고. 야,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심이 그냥 너무나도 좋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일반인 같았으면 사고 나고 이 블랙박스를 뗀 그 시점에 이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바로 구속부터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 뭐 피해자에게 3,500 주고 합의하고, 또 이제 경찰 수사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잘, 너무 이해심 막 넘치게 경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수사 마무리 해주고,
뭐 검찰에 일단 넘겼다고 하는데 검찰은 또 어떻게 재판으로 어떤 식으로 잘 포장을 해서 넘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뭐 대충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질 때쯤에 대충 벌금형 얼마 받고 넘어가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라며. 그런 죄가 벌금형 대충 얼마 받고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진정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게 이제 제대로 먹히는 사례가 실제로 펼쳐지는 현장이 아닐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훌륭하시네. 아주 대단하시네요. 경찰. 야, 이렇게까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해자의 이 증언을, 주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해심 높은 경찰. 일반 국민들에게 그 정도의 하여와 같은 마음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다른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뉴스에 묻히긴 했지만 사실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경제정책 청사진인 민부론이라는 걸 발표했다라는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관심 없어서 안 보셨나? 직접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책 이슈를 던진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면서 아주 이 복장이나 이런 뭐랄까요, 이게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식은 요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거의 보수 정부들의 정책들을 재탕 삼탕했다는 혹평도 함께 듣고 있다고 합니다. 요 기사인데요. 스티브 잡스 연상시키는 황교안의 민부론 발표. 이명박 747 박근혜 줄푸세 재탕이라는 기사.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일요일에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 일명 민부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노동, 경제, 복지 등 분야에서 자유한국당이 진단한 현실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과 겨뤄보겠다라고 하면서 민부론을 꺼내왔는데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명박근혜 때 했던 거랑 똑같더라. 10년 전에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왔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현재 대한민국 경제병동 코드블루 발생 뭐 이런 이제 약간 다급한 목소리, 응급실처럼요 이렇게 막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이 황교안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뭐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면바지에다가 머리도 지금 이제 삭발 반삭인가 어쨌든 하셨잖아요. 타이를 매지도 않고 셔츠 소매를 이렇게 접어 올려서 평소보다 좀 젊어 보이는 듯한 패션을, 가벼운 듯한 이런 패션을 나름대로 연출을 했는데요. 한 손에 이제 대본을 연상케 하는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쥐고 나왔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스크린이 막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 필요에 따라서 주먹을 쥐기도 하고 뭐 손동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소개 행사를 모티브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스티브 잡스가 IT 업계 혁신을 이끌었던 것처럼 혁신적인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이제 포맷으로 스티브 잡스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황교안 대표가 꺼내들었던 민부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보수정부가 쥐야장천 추진해왔던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불과했더라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부론에서 제시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담긴 정책들은 법인세이나 가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야, 정말 좋아하겠네요. 누구가.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 배임죄 엄격 적용,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같은 친기업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아무런 진단 없이 다시 그냥 들고 나온 시대착오적인 정책 발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노동 대전환과 관련해서 근로자는 노동 귀족과 진짜 근로자로 나뉜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서 반노동 정책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한당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탄력근무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법 전환, 파업기간의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와 난리 났네. 직장 점거 금지,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지극히 말만 뭔가 대단한 옷차림만 뭔가 달라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전형적인 과거 보수 정부들이 실패했던 정책들 고스란히 가지고 온 거였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목표 자체, 이렇게 들고 나온 목표 자체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도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표를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중산층 70%, 뭐 이런 걸 이제 제시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지, 이 목표를 그래서 어떻게 이룰 건데요? 물어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많다. 이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아니 말이면 누가 못해. 이거 다 이명박근혜 때 많이 하던 스타일 아닌가요? 일단 지르고 보는 거 747 이런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사실상 그 3대 목표가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죠? 규제개혁이나 기업 경영권 보장 같은 건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나 뭐 다름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낡은 사고와 정책이 대안이라는 마치 이제 대안인 것처럼 등장했다라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경제나 환경이 10년 전하고 또 달리 너무 많이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지금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 경제 정책을 10년 전에 머물러서 내놓고 있으니 어찌 참 신뢰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설득될 국민이 단지 스티브 잡스를 벤치마킹한 옷차림과 이 프레젠테이션 이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설득된 국민이 대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글쎄 뭐 다른 것 뭐 정책 대안, 총선을 위한 정책 대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패스트트랙 수사 좀 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이 지금 내년 총선 걱정할 때예요? 그렇지 않나요? 얼른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고민을 좀 덜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바치칸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치칸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